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뇌의 컨디션을 조절하거나 또는 뇌가 가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놀이입니다. 저희 형들이 다 객지로 나가버려가지고 저는 제 혼자 누나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놀고 싶은데 놀 친구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 아랫집에 저보다 나이가 한두 살 적은데 영길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집 앞에 가서 항상 영길아 놀자, 영길아 놀자 하고 와 그렇게 했던 것. 또 창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창환아 놀자, 창환아 놀자 하고 했던 기억을 생생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뇌 속을 들여다보면은 뇌는 항상 누군가와 놀고 싶어 하는 것. 그 인간의 감정 참 중요하죠. 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그 흥미, 재미, 즐거움 요소는 주로 20개월에서 30개월 또는 돌에서부터 30개월 그 사이에 놀이를 통해서 1차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세까지 이때 형성을 못하면은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상 넘어가면은 벌써 이 사회성이 떨어지고 또 감정 처리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3세, 5세 그 사이에 놀이를 통해서 그가 경험하는 정서적 경험, 재미나 즐거움 그것이 형성이 돼야 그래서 어른이 돼서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그 어렸을 때 그 정서로 돌아가서 때로는 정서가 안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재미나 즐거움을 발생시키는 이 놀이는 5세 이전에 충분히 부모와 함께, 형제와 함께, 친구와 함께 충분한 놀이 활동을 통해서 그것이 생성이 돼야 된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교육열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아이들과 잘 못 놀아주죠. 죽기 살기로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죽기 살기로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아주면 오히려 더 건강하고 그런 말도 있죠. 놀이는 학습처럼 학습은 놀이처럼 놀이를 통해 가지고 뇌는 행복감을 맛보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발달 장애를 위해서 놀이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우울하다든지 또는 항상 공포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또 놀이치료를 합니다. 놀이치료를 통해서 뇌가 진정이 되기도 하고 뇌가 컨디션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포이어 바흐라는 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것이다. 예. 설명하면은 너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놀이를 통해 가지고 놀이가 주는 재미나 즐거움을 통해 가지고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특히 두뇌를 발달시키고 또 정서를 안정시키며 지적 능력을 발달시켜줍니다. 한마디로 놀이는 재미를 얻기 위해 하는 활동이다. 재미. 네.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는 게임의 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통해 가지고 재미를 느낄 때, 즐거움을 느낄 때는 뇌가 아주 최적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뇌가 가지고 있는 속성의 핵심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 데에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것이 뇌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반영하는 것이 일종의 게임 산업인데, 앞으로 게임 산업은 더 많이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예측을 하죠. 바로 그 놀이의 게임의 속성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할 것 없이 인간의 뇌는 이 어떤 활동 놀이를 통해 가지고 뭐 돈을 못 벌어도 좋고 뭐 대우를 못 받아도 재미있게 놀이를 통해 가지고 쾌감을 얻고자 하는 본능. 그러면서 이 자율적으로 막 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것으로부터 해방적인 그런 것도 체험을 하죠. 우리에는 반드시 쾌감이 따르고 반드시 자율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일종의 원칙이나 통제 이런 것들도 자기 스스로 이게 적응을 하는, 그러면서 또 어떤 자기의 억압된 것을 해방시켜주는 그런 것을 놀이를 통해서 뇌는 그것을 느끼고 체험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 살아가는 생존의 하나의 그 행동을 놀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필요한 습관을 형성해주고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행동 양식을 많이 학습하게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는 부모들이 바빠서 지식도 많고 명예도 많고 지위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바빠서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장애가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영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잘 놀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놀고 싶어요. 아빠 놀고 싶어요. 엄마 놀고 싶어요. 발달장애 아이들은 보면은 감정 표현도 못하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그 마음에 가장 그 놀이가 갖고 있는 흥미, 재미를 맛을 보거든요. 이제 인공지능에서 그 로봇을 만들 수 있죠. 하지만 이 로봇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율적인 행동이나 더더구나 정서적인 것은 경험을 통해서 자기만이 얻을 수 있는 기분, 정서 이런 것은 발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만의 섬세한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학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놀이를 하면서 그게 형성되기 때문에 이 놀이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러한 것을 일단은 놀이도 기초적으로 모방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것을 학습으로 활용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 이렇게 해봐, 아니면 말할까 이렇게 흔들어봐, 아니면 나팔을 불어봐, 이렇게 해봐. 이거는 이바 로바스 박사가 UCLA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do this라는 것, 처음에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해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do this, 이렇게 해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의 행동은 가정에서 부모와 형제들이 하는 것을 보고 굳이 이렇게 해봐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재미있으면은 그것을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아가 하는 거는 동생이 막 따라다니면서 모방을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뇌과학적 핵심은 인간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흥분하거나 또는 놀라거나 하는 이런 기분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발달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기분 나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이 놀이를 통해 가지고 그 기분을 잘 조절하게 되는 것. 기분을 조절하면 동시에 행동 조절도 되죠. 여기 인형이 있죠. 아기한테
젖꼭지 물리고, 예.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모방, 재현하는 것. 그래서 재현놀이가 뇌 발달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토닥토닥 두드려주고, 뽀뽀도 해주고, 이렇게 누웠다 하면은 눈 동자가 움직이죠. 그래서 아기한테 여러 가지 옷을 입히기도 하고, 옷을 벗기기도 하고, 아기 목욕시키기도 하고, 또 병원놀이도 하죠. 청진기를 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체온기를 재는 것. 주사를 놓는 것. 이 재현놀이는 자기가 보았던 것을 뇌에서 기억하고 있다가 재현하기 때문에 뇌 발달에 참 좋죠. 예. 그래서 가장 좋은 놀이 중에 하나가 재현놀이, 그런 거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비행기 같은 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밀면 쭉 가면은 여기서 쭉 그러면 2, 3초 되잖아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쭉 밀면은 5초까지 집중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화놀이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또 좋아하는 게 이게 도장 찍기를 좋아하더라고요. 도장 찍기. 예. 도장 찍기 이렇게 이제 이런 건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가 행동한 결과가 피드백 되는 것, 자기의 어떤 것을 표현해 보는 것, 이거는 뇌를 발달시키는데 참 중요한 겁니다. 결국 인간은 자기 표현을 어떻게 잘 하느냐와 삶의 직업도 거기에 관련되고, 또 삶의 질도, 자기 표현을 얼마나 세련되게 잘하느냐,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표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감정 표현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조절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데, 핵심은 이 놀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경험이나 행동들을 잘 재미있게 탐색하고 놀이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기 표현하는 기술을 기초적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때문에 오늘은 뇌 발달과 놀이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